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 앤서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오늘은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 퓨어셀 문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재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료전지. 이게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 같아요. 연료전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법적 정의는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 화학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수소와 산소를 양극과 극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산소와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료 전지에서 전지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터리, 우리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이 전지나 이런 배터리하고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지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비이고, 연료 전지는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는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 전기와 열이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변환 장비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저장 장치, 연료 전지는 변환 장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전기를 만들 때 뭐 석탄 화력이니 혹은 가스 복합 화력이니 하는 뭐 이런 발전 방법들이 있습니다. 석탄을 태우거나 가스를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를 공기에서 가져와서 씁니다. 근데 이제 공기의 한 79%는 질소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산소로 태우다 보면 그 질소가 질소 산화물이라는 걸로 변환이 돼요. 미세먼지를 만들 때 질소 산화물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연료전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우지 않다 보니까 질소 산화물이 나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깨끗한 전기와 열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에너지 발전소들도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에너지가 저희 사용하는 거에 90에서 한 93%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해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도 심각하게 고려를 할 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 앤서, 오직 수소 앤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너 팩트체크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정답판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판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드를 하나씩 가지시고 자, 문제를 드릴 텐데요. 정답을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료전지 발전소 보급 현황 세계 1위 국가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바뀐 건 땡땡땡땡년이다. 몇 년도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듣자마자 바로 적어주셨어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네. 정답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2019년! 두 분 다 같이 적어주셨으니까 정답이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연료전지 발전소 보급 현황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관련 기술들을 영국, 독일, 물론 일본, 이태리도 상용화 바로 직전까지 갔었는데 마지막 기술 장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이게 미래의 굉장히 성장 산업에 대한 그 잠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계속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셨었거든요. 그 정책적 지원과 기술 개발안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드디어 그 설비량에선 저희가 미국을 앞선 케이스가 된 거고요. 정부에서 2019년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가 우리나라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부터 2021년 약 3년 동안 예전에 기존의 연료전지 설비의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소 활성화 시장을 견인하게 되었고요. 특히 꾸준한 R&D 투자로 인해서 인산형 연료전지 세계의 최고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올 5월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량이 800메가가 좀 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산 그린에너지라는 곳이 있고요. 부산 그린에너지에 저희 제품이 30메가와트 7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생산된 전기는 그 해운대 신도시에 공급을 하고 저희 나온 열은 해운대 신도시의 그 지역 난방용 열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산에 대산 그린에너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세계 최초이고 최대 수소로만 순전히 수소로만 발전하는 상업용 발전소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미국이 좀 많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뉴욕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고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 지하에도 발전용 연료전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자가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SGIP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SGIP란 제도로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분산전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분산전원하면 연료전지가 대표적이다라고 들었는데 도시명 분산전원 이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법상으로는 40메가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를 분산전원이라고 하는데요.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수요지 인근에서 수요지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때는 그 용량에 제한을 두지를 않습니다. 100메가인 경우 혹은 심지어는 500메가라 하더라도 수요지 인근에서 바로 생산해서 바로 공급을 하게 되면 분산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연료전지라는 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연료만 공급되면 원하는 만큼 전기나 열을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분산전원이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가 설치되면 이제 송배정 인프라가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비용에 대한가 또 운영의 비용 이런 대폭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시설 규모가 작아서 부지 경감에 대한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중앙 발전에 비해서 상당히 부담도 적을 수 있고요. 또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정전 상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력망과 독립적으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수소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시간별이나 이제 계절별 또 에너지 수요 편차와 재생에너지 가능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수소를 활용하면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전기나 가스 또 열간 에너지 전환으로 또 장기적인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에 대한 전력망과 가스망 상호 보완으로 계통의 복원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료전지 발전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앞서서 아마 제가 뭐 말씀드린 거에서 대부분 장점이 뭐 다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효율이 높다라는 거는 동일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기나 열로 더 많이 변환이 되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 있고 수소 자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효율의 뭐 환경성에 대한 얘기는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산발전용으로는 최적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연료전지 발전소가 폭발성이 있다, 전자파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연료전지 발전소에서는 별도로 수소 탱크를 구축하지 않고 있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장 과정이 없이 즉시 생산, 발전하는 구조로 폭발하는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 우려할 만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그 근본 소스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문제는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 궁금하시면 저희가 항상 측정한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폭발 가능성과 전자파가 많이 발생한다, 이건 오해인 거네요. 예, 오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선 두 가지 체계로 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료전지 제품에 대한 검사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발전소 시설에 대한 그런 검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에도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가스 센서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RMS라고 합니다. 리모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 그 서버 팜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보면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단
그 연료전지는 셧다운을 시켜버립니다. 셧다운 시킨 다음에 가서 바로 저희 엔지니어들이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재운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을 좀 더 강화해가면서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수소 이야기. 오늘은 수소의 안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였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료전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고요. 일반적인 발전소하고 연료전지 발전소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혐오감을 갖지 않고 장점이나 메리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산퓨얼셀 문상진 상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재식 부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